요즘 주변에 보면은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집값이 오른 만큼 내 집 마련의 꿈도 점점 멀어져 가는 건 아닌가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도움 되시라고 좋은 정보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택연금에 대한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좋은 정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순천지사의 박형규 지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주택연금부터 살펴볼 텐데 주택연금공사에서 하고 있는 주택연금 요즘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몇 분 정도 지금 가입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 주택연금은 2007년 7월에 처음 출시가 되었습니다. 출시 이후 그 가입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서요. 2012년부터는 매년 5천 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 지난해에는 6,5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가입을 해서요. 2014년도 대비해서 28.7% 증가를 했고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 9천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이제 올해를 주택연금 활성화 원년의 해로 삼으면서 앞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은 평생을 집 한 채 만드는데 다 쏟아 부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근데 이렇게 주택연금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그 60세 이상 가구의 자산 구성을 보면 80% 이상이 부동산 등 실물 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다시 말씀드려서 현금 자산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 수명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불확실한 어떤 노후의 어떤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노후 대비를 위한 좋은 수단으로 이제 주택연금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수도권과 지역의 주택 가격을 비교해 볼 때 과연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더라도 이게 노후에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 주택연금으로 매월 받는 연금액은 가입하시는 분의 이제 연세, 나이하고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주택 가격이나 나이가 동일하다면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동일한 금액을 이제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 전남 지역이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보다는 주택 가격이 낮기 때문에 받으시는 연금액이 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연금만 가지고서는 이제 노후 생활이 완벽히 보장이 되지는 않고요.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 등 공적연금에 더해서 주택연금을 받으신다면 아무래도 좀 노후 생활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듣기로는요, 가입 조건이라든지 지급금이라든지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최근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주택연금을 좀 쉽게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제도를 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9월에는 그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으로 멸실이 되어도 주택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을 했고요. 금년 3월에는 이제 연금 3종 세트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신 분이 주택연금을 받아서 그 연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택연금의 인출한도를 좀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향후에 주택연금을 받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우대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 노인층이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 연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대형 상품을 도입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1일부터 주택연금으로 받는 연금액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 기대 수명이라든지 주택가격 상승률 같은 그런 변수들의 변화를 반영을 해서요. 60세 기준으로 평균 0.1%, 70세 기준으로는 1.4% 정도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된 금액은 신규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만 적용이 되고요.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은 종전에 받던 금액 그대로 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집 한 채만 있어도 굉장히 든든했는데 요즘은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은 다른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집을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전세나 월세 등으로 기존에 거주하던 데로 사는 게 나을까요? 예. 그 주택을 구입하기를 망설이시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거시경제 상황,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부담감과 이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 우려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표되는 연구기관들의 그 전망 자료를 보면요, 그 금년도에는 지난해만큼 부동산 시장이 이제 화랑을 보이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한 1%에서 3% 정도는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공사의 보금자 일론 신청 현황을 보면 신청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택 구매에 대한 실수요는 존재한다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은 맞지만 그 안 좋은 거시경제 상황 때문에 국내 금리 인상이 오히려 억제되고 있는 면도 있고요. 또 전세계적인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 때문에 그 채권금, 안전자산 어떤 선호 현상이 강화돼서요, 채권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현상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이곳 전남 동부권 지역은 그 통계적으로 보면 최근 한 5년에서 6년 동안은 주택가격이 보합 또는 하락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지역에서 이제 주택가격에 거품이 있다거나 또는 주택가격이 크게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구조 변화 문제는 사실은 상당히 장기적인 어떤 변수이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 변화가 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택시장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주택시장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좀 매매에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부담 때문에 전세나 또 반전세, 이렇게 뭐 거주하신 분이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도 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좀 매매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예, 이제 임대차 시장 구조가 사실 이제 전세에서 월세나 반전세로 많이 가고 있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되게 되면 젊은 층에서는 아무래도 주택을 구입하는 그런 수요가 늘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전세와 달리 이제 돈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세는 상당히 이제 구하기도 어렵고 지금 전세가하고 집값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에서 한 30년 정도 만기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 거의 월세 대용이 되거든요. 월세 대신 이제 대출금을 상환하면 결국은 이제 자산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로 사시기보다는 오히려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이라면 보금자리론 같은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이 새집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금자리론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예, 보금자리론은 이제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대출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금자리론 만기는 이제 10년, 15년, 20년, 30년인 장기 대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권 대출이 금융시장의 금리 변동 위험을 소비자에 그대로 전가하는 변동금리 상품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저희 보금자리론은 대출 시점에 적용되는 금리를 대출 만기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자만 내다가 만기의 원금을 일시 상환하게 되는 은행권 대출은 그 만기 시점에 와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부도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금자리론은 이와 달리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나누어 또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분할 상환 대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보금자리론을 신청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저희 보금자리론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1주택자, 새로 주택을 구입해서 2주택자가 되면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금자리론에 대한 상담이나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직접 찾아가서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상담은 이제 저희 공사 순천지사에 직접 오셔도 되고요. 저희 공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청은 저희 공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창구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게 되면 전국 모든 은행, 그다음에 일부 보험회사와 저축은행에서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은행 창구를 이용하게 되면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그다음에 기업은행, SC, 제주은행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보금자리론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사실 이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대출금은 달라지겠지만요. 내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예, 보금자리로는 주택 담보 가치의 이제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네. 다만 그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라든지 주택의 유형,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단독이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따라서 이제 대출 한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이제 정확한 대출 한도는 저희 공사의 홈페이지나 또는 스마트폰으로 조회가 가능하고요.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공사의 콜센터 1688-8114로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기회에 내 집 한번 마련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 좋은 정보 한번 알려주시죠. 예, 주택을 구입하려면 이제 많은 목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과도한 대출은 결국에는 이제 가계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본인의 상환 능력에 맞는 적절한 규모의 어떤 대출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본인의 소득으로 얼마만큼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지, 또는 향후 본인 소득의 변화는 없는지, 또는 중도 상환 계획은 있는지 등 자금 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보신 후에 대출 상품이라든지 대출 금액, 대출 조건 등을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덧붙여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국내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처음부터 본인의 상환 능력에 맞게 처음부터 나누어 안는다는 그런 원칙 하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보신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상담도 받아보시면서 내 집 마련의 꿈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찬 정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